4년 전 20살이었던 나에게 일어난 일이다. 당시에 나는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회사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남성 오누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나보다 17살이나 연상이었지만 어려 보이는 외모로 인해 28살 정도로 생각했었다. 오노와 이야기를 나누게 된 계기는 선배 때문이었다. 선배가 오노의 친구에게 첫눈에 반해 가까워졌고 그 과정에서 오노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나는 몇 번의 술자리 초대를 받게 되었다. 솔직히 오노는 내 타입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전혀 연애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여러 핑계를 대며 초대를 거절했지만 선배가 요청을 해왔다. 요코가 안 나오니까 원호 씨 기분이 계속 안 좋아. 술자리가 엉망이 돼 버렸어. 싫더라도 잠시만 와주면 안 되겠니?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한 번만 가보자는 심정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술자리에서 오노와 처음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상냥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모두들과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오노는 나에게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요코 씨, 남자친구는 없어? 요코 씨는 평소에 어디에서 놀아? 요코 씨, 어떤 술을 좋아해? 요코 씨, 지금까지 몇 명이랑 사귀어 봤어? 요코 씨, 요코 씨, 요코 씨. 그의 집요한 질문들이 계속될수록 점점 지쳐갔다. 술자리가 계속되던 중 선배가 술에 취해 잠에 들어버렸다.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선배를 챙긴다는 핑계로 술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날 휴일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내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제 괜찮았어? 꽤 많이 마신 것 같던데. 보낸 사람은 오노였다. 순간 나는 큰 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 오노와 번호를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술을 많이 마셨다 해도 나는 술에 꽤 강한 편이라 그런 일을 잊어버릴 리가 없었다. 오노에게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안. 어제 요코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를 띄워서 말이야.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번호를 슬쩍 해버렸어. 오노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 휴대폰을 몰래 만져 자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전화까지 걸었던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노는 여러 차례 거듭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그냥 문자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 그는 정말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과했고 결국 나는 단순한 문자 친구 정도라면 괜찮을 거라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말았다. 그 후로는 걱정했던 것만큼 자주 메시지가 오지 않아 안심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노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 끝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좀 만나줄래? 무슨 일일까 싶어 회사 밖으로 나와 기다렸더니 오노가 금방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경악했다. 오노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결혼식에서 신부가 들 법한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는 부케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결혼을 전제로 나와 사귀어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무 당황했다. 그날 이후로 오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데다가 그저 술자리에서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전부였는데 하지만 회사 정문 앞이라 장소 탓에 누군가 볼까 걱정되어 곧바로 거절한 뒤 글을 남겨둔 채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오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아까는 미안. 갑작스러워서 놀랐지. 나 전혀 화 안 났어. 답장 좀 줘. 요코, 왜 답장을 안 해주는 거야? 나 성격 좀 급한 편인데
계속 답 안 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데? 미안. 이제 성가시게 메시지 보내지 않을게.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줘. 요코 미안해. 요코 미안하다고. 이런 내용의 메일이 밤새도록 몇십 통이나 쏟아졌다. 심지어 언제 찍었는지 모르는 술자리에서 나를 몰래 촬영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그 시점에서 분노를 넘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강하게 따지고 싶었지만 오노가 내 직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칫 자격했다가 그가 회사에 찾아오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급히 오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삭제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오노에게서 도착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요코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 나 요코라면 죽어도 좋아. 그 내용을 읽고 나는 그야말로 얼어붙고 말았다.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오노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메시지가 온 지 보름 정도 지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내 휴대폰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금 요코네 집 근처 편의점에 있는데 오늘 쉬는 날이지? 어디 좀 놀러 가지 않을래? 오노였다. 그는 내 집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와 있었다. 대체 어떻게 내 집 근처까지 알아낸 걸까?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나는 한동안 손발이 굳어버렸다. 재빨리 번호를 바꾸고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제발 이곳이 들키지 않기를 기도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를 부르거나 부모님께 전화하는 등 여러 대처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두려움으로 인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번호를 바꾼 덕에 오노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그 후로 그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조금씩 오노를 잊어갔다. 가끔 선배와 함께 그 일을 회상하며 농담 소재로 삼는 정도였다. 어느 날 선배와 쉬는 시간에 함께 있던 중 선배의 휴대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선배는 휴대폰을 보며 갑자기 굳어버린 표정을 지었다. 오늘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계속 무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 차단해도 또 다른 번호로 걸려오고. 이게 뭐지? 그런 건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제가 대신 받아볼까요? 나는 선배의 휴대폰을 받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역시나 상대는 계속 침묵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갑갑한 마음에 나는 화를 내며 상대방에게 소리쳤다. 야, 아까부터 계속 짜증나게 뭐 하는 거야? 이름을 대라고. 그 순간 상대방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받아줬네 요코. 잘 지내? 그건 오노였다. 나는 선배의 휴대폰을 충격에 휩싸여 던져버렸고 몸이 부들부들 떨려 멈출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선배와 함께 반쯤 울면서 바로 휴대폰을 교체했다. 선배는 오노의 친구를 통해 오노에게 나와 완전히 연락을 끊고 더 이상 엮이지 말 것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로 오노로부터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나도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하지만 원래부터 남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이 일로 인해 더 심한 남성 불신을 겪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했다. 휴대폰 같은 작은 연결고리일 뿐인데 사람은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서웠다.